네,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회에 보고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시고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방금 이제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 남재준 원장이 장성택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래도 우리나라 정보 국정원의 수장이고, 수장 같으면 상당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국회에 보고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근거로서 추정해 본다면은 지금까지 지난 3일부터 장성택의 실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내의 이슈를 선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조용히 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역으로 노동심을 통해 가지고 충신론, 간신론, 배신론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우리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성택의 실각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좀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겠냐. 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근거로 둔 게 이제 특근 2명이 처형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재판 절차를 거쳤다라고 이제 덧붙였거든요. 재판 절차를 거쳤다면 북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 들어와서 나름대로 절차를 중시하고 투명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일례로 북한에서 인민보안부장 주상성 해임, 또 그리고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이것은 정치국 회의라든지 당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예. 일명 신병에 의해서 해임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장성택의 실각권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런 회의를 했다든지 밝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 단지 오늘 우리 국정원장께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북한에서 당 행정부라는 것은 사법, 검찰, 경찰 또 그리고 인민보안부를 비롯한 이런 이 나름대로의 사법기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 담당한 기관에서 무슨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아마 군부 중심의 최고재판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재판 절차를 밟으면서 나름대로 공개 처형하고 이 공개 처형을 당정군의 간부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장성택 실각을 주도하고 또 이 장성택의 측근 2명을 공개 처형하도록 한 것이 이 보위부가 아닌 서기실이 주도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 지금까지 이런 이 반당행위, 반혁명행위, 이런 종파분자에 대한 서기실, 같으면 일종의, 북한 같으면 국방위원회 서기실, 우리 같으면 청와대 비서실 정도 되는데, 비서실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할 정도, 또 조사할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설득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장성택은 당 행정부 부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당의 중앙에 속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측근인 장수길이라든지 이용화 제1부부장, 이것은 일종의 장성택의 측근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장성택을 조사한다면 당의 조직 지도부에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또 장성택의 측근인 장수길과 이용화 처형된 이 두 사람은 아마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겠냐. 라고 추정이 된다 하면 큰 틀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부자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당 조직 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서로 좀 분담해 가면서 조사를 하고 지금 또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국정원장의 이제 국회 이 비공개 보고에서 나온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장성택의 이제 해외 친척들, 이 말레이시아 대사부터 시작하고 또 고모 다들 평양으로 소환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러한 제2의 숙청 또 장성택과 관련된 어떤 친척이나 이 측근들 계속 어떤 이 가지치기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일단 보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성택과 관련돼서는 매형이죠. 주쿠바 대사 전영진이 또 그리고 장조카
주 말레이시아 대사 장용철 이 두 사람과 그 가족들이 소환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다른 그 업무상의 척건들이 소환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장성택의 친족들이 소환됐다는 것은 이것이 장성택과 관련된 무슨 반당, 반혁명, 종파 문제로서 서로 관계되는 그런 차원에서 소환한 것인지 아니면은 장성택이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해외에 나 있는 친족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망명을 하든지 이것을 사전 막기 위해 가지고 소환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장성택 척근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 총살 처형 나왔지만도 장성택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지금 이제 감금되고 있는 것인지 뭐 감금되면 집에서 가택연금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조사실을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어떻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 보면은 장성택과 관련된 이런 인물이 처형되고 장성택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라든지 북한의 대외 관계에 나름대로 좀 조용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것은 그 김정은 1인 체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보여주고 그런데 여기서 장성택의 실과 숙청 이것이 일종의 인적 쇄신에 대한 출발점인지 아니면 마무리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그런데 장성택이 최고의 제2인자로서 이것이 숙청의 마무리라면 앞으로 숙청 이 부분 좀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시작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많은 제2, 제3의 숙청이 이어진다면은 남북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택 측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앞서도 이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YTN 단독 보도로 이제 장성택 측근이 망명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국정원은 뭐 아는 바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측근 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원이 두 명의 처형 또 지금 이제 장성택의 실가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데 지금은 이제 장성택 척근의 망명성에서 아는 바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봅니다. 국정원에서 정말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망명인 사람의 신변 보장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또 여기 한국, 중국, 미국 모두가 서로 관계되는 그런 선상이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차원에서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만약에 장성택의 척건 또 그리고 비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추정되는 인물은 아마 그 서희서 대사를 지낸 이수영이가 아니겠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수영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수영은 이미 이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김정일의 사공고, 통치자금, 이것을 관리하는 그 인물이었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이 대북 투자, 해 투자, 여기에 하는 장성택이가 위원장이고 이수영이가 부위원장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최측근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하면 이수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수영의 가능성은 좀 낮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뭐 장성택가 조금 관련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지금 한국과 중국, 미국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보도해 드렸는데 이 신변 처리 보통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거물급 이것이 이미 언론 보도되고 사실 같은 경우에 이것은 특별한 중국에만 있다면은 중국이 어떠한 법규에서 어떠한 조치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장기간 중국에 머물 수도 있고 어쩌면 북한으로 소환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핵심 키는 중국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보통 외화벌이 이런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런 정치적 망명이라면 또 국제적인 난민법이 있습니다. 중국도 난민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이 뭐 난민 처리를 한다면 한국 올 수 있고 그러나 지금 북중 관계 전반에 봤을 때 아마 중국에서 장기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국정원장이 국회에 이제 정보위 보고한 내용을 그 여야 그 정보위 간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이 장성택 실각 조치로 김정은의 권력 세습은 마무리가 됐고 김정은의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앞으로 특히 이 고모 김경희와 또 특히 누이 동생 김여정이가 새로운 실세로 또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앞으로 이제 북한의 정권 그리고 또
지금 이 비무장지대로 자꾸 이 무력이 증강 배치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러한 어떤 권력의 변화 시기에 이러한 대남 도발 가능성 이런 문제 끝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이것은 네. 아마 차후에 그 지금 현재까지 김정일 시대 때 해왔던 김경희의 역할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네. 그 다음 째 지금 김경희는 좀 몸이 불편하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로얄 패밀리 속에서 중재자하고 또 김정은과 노장청 간의 중재 역할에서 나름대로 김정은의 체제 안착 기회 때려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번 장성택의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김경희가 부인 김경희가 어떤 역할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도했다는 설도 있고 또는 묵인했다는 설도 있고 반대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적어도 한동안의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진을 알고 있었지만 좀 반대했지 않겠냐 이 생각이 굉장히 들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던데. 물론 그렇죠. 뭐 거의 별거 상태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 지금 이제 또 과거에 보면 이런 김정은이가 자기 이런 체제를 위해 가지고 상당한 권력을 안정시키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이 장성택이를 필두로 해 가지고 제2, 제3의 당의 인적 쇄신, 당 조직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당 행정부는 완전히 와해될 수가 크고, 그리고 당에서 있어서의 비서들 상당 부분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러한 인적 쇄신에 있어가지고 조금 저항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저항 여기서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의 충격요법을 할 수 있다. 그 외부의 충격요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NLL에서의 침범이라든지 예.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또 말로서의 상당한 한반도 긴장고조 이걸 통해 가지고 체제 내부를 단순화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